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는 기업입니다. 만약 그 이용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라면 사업자협동조합, 직원들이 구성하고 있다면 직원협동조합, 소비자들이 구성하고 있다면 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그 가운데 두 가지 유형 이상의 조합원이 있다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만일 구성원의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겠지요. 그런데 이 유형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즉 협동조합의 실제 설립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고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 실제 협동조합의 목적이나 방향, 사업의 내용과 종류 등 조합의 형태 자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식당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당이 회사라면 식당에 자본을 댄 사람, 즉 자본 소유자의 이윤을 먼저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협동조합이라면 그 모습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즉 사업자 여럿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원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해 온다거나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적정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지요. 만일 소비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라면 모양은 또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을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통해 판매가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모여 있다면 또 달라지게 되겠지요. 직원을 더 뽑아서 다른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여준다거나 직원을 더 뽑지 않고 월급을 올려주는 것처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협동조합이 얻은 이익, 즉 잉여를 처분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잉여는 조합원들이 나눌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인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을 위해 나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욱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말이죠. 그런 형태가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앞에서 본 식당이 만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식당에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내용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도 다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익을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성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며 신고사항이 아니라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